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보십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볼은 오늘 블로킹 주제에 맞춰서 여야의 총선 대비 크립토 공약에 대해서 이 본녹음에 앞서서 이제 살짝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세계일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서비스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이번 주 내에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공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을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전에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존의 기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경로는 막혀 있었는데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올해 5월 5일에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SEC 의장 게리 갠슬러와 회동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이를 기관적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정부 입법을 통한 구분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일반 선거 공약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림자 규제의 폐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허용하는 계획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조치에서는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과 관련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2021년 3월 25일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검법이죠. 특검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2은행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은행은 계좌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빗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가의 규제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개인과 기업 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며 기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2030년까지 46조 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거래도 국민의힘의 일반 선거 공약으로 다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새로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 및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의 초반 단계에서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발행 및 유통 규정을 포함한 법률 기반을 확립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올해 중에 먼저 발행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추가 2년간 연기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추세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건전한 투자,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기치로 한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공유했는데요. 공약은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 토큰 법제화, 법제화 신속 추진 4개 부문으로 담겼다고 합니다. 먼저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1.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 괄호치고 업권법, 괄호 닫고에 조속한 제정 및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완성을 추진하고 2. 통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더북 통합은 각 거래소의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위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 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3.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문인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1.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신원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2. 제2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3.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 2월 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 부문인 가상자산 연계상품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선 1.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여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고요. 2.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산, 손실 2월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3.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 상품으로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1.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기반을 확충하며 2. 발행과 유통분리 원칙 하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 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야의 총선 대비 크립토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본 녹음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38화 오늘도 첼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뭐 어떻게 보내셨냐고 여쭤보기 전에 첼스님 우울하지 않아요? 왜 우울해요? 어제 한잔 하셨잖아요. 뭘 우울해? 원래 첼스님이 술 먹은 다음 날에 항상 우울해 하시기 때문에. 아니 우울하지 않고요. 그 지금 류현진 선수가 네. 이 복귀를 지금 해서 오. 40대 중반까지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됐어요. 하나로? 하나로 8년 170억.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 공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야구가 올해 그냥 시시하게 그 LG가 또 우승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판도가 지금 5강에 자리를 한 명 누가 빼야 돼요. 네. 누가 빠질 것 같아요 5강에서?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가 왔다고 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꿀 수는 없다. 류현진 선수가 그 한창 전성기였던 시절, 예전 한화 시절에서도 한화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황운기에 접어들어서 온다 한들 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겠지만 순위상의 엄청난 변화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올해 또 이제 안치용 뭐 이렇게 네. 김강민 선수들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화에 지금 또 이제 작년에 문동주 김서현 선수가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네.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올해 1년 내내 그리고 또 이제 축구에서는 또 링가드 오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내내 이제 스포츠만 보다가 한 해 다가게끔 이제 근데 되게 좋죠.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기대되네요. 근데 뭐 그래봤자 야구 돈 내고 봐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티빙을 원래 네. 저기 KT 멤버십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왜 돈 내고 봐야 되죠? 그 TV에서 안 해주나요? 티빙에서 따가서 그냥 스포 TV 이런 데서 무료로 해주지 않나요? 거기도 거기가 그 중계권이 아예 없을 거예요. 네, 티빙으로만 봐야 돼요. 독점으로. 그럼 이제는 무조건 돈 내고 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야구 자체를. 아니 한두 달은 무료래요. 그건 엉망이에요. 그럼 시청자가 많이 줄겠네요. 네. 많이 줄겠죠. 뭐 사실 네이버는 그걸 무료로 풀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이 TV로 꼭 보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기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TV는 독점이니까 뭐 좀 그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뭐 야구는 현장 관중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인기 자체는 뭐 크게. 그렇죠. 근데 티빙으로서 완전 땡큐죠. 가뜩이나 돈 내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류현진 선수 복귀하려고 그러면 아마 하나 팬들은 또 근데 너무 방송으로 안 나오는 게 맞죠? 네. 인터넷으로 볼 때만 티빙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스포티비 이렇게 연합체로 해가지고 그냥 네이버 중계는 그냥 무료로 풀었는데 아예 티빙은 아예 그냥 유료로만 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그 티빙은 류현진 선수가 많이 살릴 것 같아요. 네. 반갑네요. 저도 뭐 티빙을 어차피 지금 이용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좀 아쉽죠. 뭐 왜냐면 축구나 이런 거는 그 일주일에 한 경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시즌으로 치면은 우리 팀 경기는 30몇 경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30몇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돈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왜냐면 그래봤자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럼 매일매일 경기하는 거를 매일매일 돈 주고 봐야 된다는 이 심리적인 그런 그 매일매일 돈 내는 게 아니라 월 이용권 네, 뭐 그런 건데 그게 어쨌든 뭔가 그거 완전 땡큐죠. 월 정액권이면 오히려 반대로 땡큐. 반대로 땡큐죠. 가끔 보는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상관은 없는데 좀 뭔가 좀 우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직관 관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 흥행 유지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게 좀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유현진 선수 이렇게 복귀하고 하면은 또 변수가 있으니까 잘 올 한 해도 그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카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봤는데 원카가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의외네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때문에 살짝 좀 기대감을 없이 갔는데, 기대감 없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찰리의 초콜릿 공장과는 또 다르게 뮤지컬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네, 뮤지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노래를 많이 부르진 않는데 그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면, 네. 제가 예전에 사놓은 건프라가 있어요. 건담 프라모델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사면은 너무 좋다 해가지고 거의 바로 조립을 했는데, 네. 이제 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 조립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문득 봤는데 산지 벌써 10년이 됐어 거의. 근데 아직도 조립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봐야 뭐 2-3시간이면 조립하는데 그냥 빨리 조립해서 치워버려야겠다. 그게 한 2-3개가 돼가지고 네. 이제 예전에 하나 또 친구를 줬거든요. 심지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밀려든 약간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조립을 해보겠다. 그게 얼마의 프라모델이? 그게 뭐 싼 거는 한 2만원, 3만원 하고 오. 이제 비싼 거는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묵혀둔 거는 네. 3만 얼마짜리 하나? 네, 3만 얼마짜리 한 번, 또 3만 얼마짜리 하나. 10년 됐으면 좀 프리미엄 좀 붙겠네요. 프리미엄 좀. 그거는 뭐 프리미엄 붙을 일이 없는 친구라서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친구라서. 네. 그래도 모르죠. 지금 안 나오면은, 지금 단종됐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었을 수도 있죠. 과연? 아니 조립이 돼야 돼.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확실히 총선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는 게,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우리 업계에 대해서 좀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막 엄청나게 획기적인 뭐 그런 공약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업계 사람이 조금 더 공감할 만한 공약은 이제 민주당 쪽의 공약이 조금 더 업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 말을 그렇게 잘 풀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실 뭐 이렇게 딱 항목을 딱딱딱딱 부문도 나누고 항목을 딱딱딱딱 그게 당연하죠. 네. 남국경님이 계신데. 네. 당연 그거는 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좀 뭔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게 읽어주신 내용 또 있고 공유해주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질적 이해 중도에 봉착. 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남구 형님의 이거야말로 해본 사람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약인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 들고, 네. 제가 좀 이게 재밌게 본 거는 오더북 공유, 오더북 통합 이런 얘기를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네, 민주당 쪽에서도 기사 민주당이었나? 네,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본시장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통일하겠다. 네네. 이 정도 내용도 가져와서 오더북 얘기는 좀 꽤 민감한 얘기인데, 네. 어쨌건 이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이제 좀 물론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여론을 위해서 네. 내놓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냥 뜨내기식으로 낸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여론을 반영하고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블루리스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약간 중간 너무 이제 단어가 좀 무섭잖아요. 네. 블랙리스트 워낙 예전에 핫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새로운 단어를 도입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 ETF는 워낙 이슈니까 지금 금융이었나요? 금융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네.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다 엇박자를 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전반적으로 나와서, 어쨌건 논의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어쨌건
그 야당은 사실은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그 대선 전에 공약했던 것들이 안 지켜져도 자기들이 이제 당선이 안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참작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 대선 전에 공약했던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다 지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네. 이제 그 이제 공유해주신 기사나 이제 아까 읽어주신 거 나온 거 중에서 IEO 같은 얘기들은 이제 사실은 벌써 이제 한 2년째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가? 그냥 움직임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뭐 테라 사태 이후로 지금 네. 움직임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또 올해 지금 그거 이외에 사실은 지금 하는 거는 그 뭐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네, 그 거래소 이용자 보호법 뭐 이런 거 약간 다른 쪽에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지금 뭐 새로운 공약을 막 엄청 내걸기보다는 이제 이전에 공약했던 걸 먼저 좀 이행을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약간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국힘 쪽은 지금 새로운 공약을 계속 낼 지금 처지는 아니고, 왜냐면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어쨌든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이고 이제 정부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지킨 크립토 공약들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데, 새로운 뭔가 공약을 더 제시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실 뭐 새로운 거는 ETF 허용 이 정도랑 이제 기업의 그 투자 허용, 기업 투자 허용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 뭐 ETF 쪽이야 뭐 당연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놀랍지 않고, 기업 투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업 투자 허용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올지는 저는 잘 이렇게 감은 잘 안 오거든요.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명시적 조항이 있으면은, 네. 지금의 문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네. 그런 이제 그 모호함 속에서 이 업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다라는 건 사실은 긍정적인 거죠. 네. 이게 기관이 이제 그 눈치 보지 않고 딱 지킬 거 지켜서 이제 당당하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쨌든 제도가 어떤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난 논쟁은 뭐냐면 이제 탈중앙화는 끝났어요. 지금 현재 이런 논의들은 이제 더 이상의 탈중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 자리는 없다. 특히 이제 뭐 메타마스크를 활용해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뭘 해서 개인들의 뭐 소유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들이에요. 특히 익명성은 이제 아예 이제 버린 거고, 뭐 소유권이야 뭐 어느 정도 출금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소유권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지만, 이제 뭐 익명성, 예전에 많이 나왔던 뭐 익명성, 그다음에 뭐 다크코인 이런 계열들은 네. 뭐 지금 뭐 퇴출된 지도 오래됐고, 어쨌건 거기 그 섹터는 아예 다 날라갔다. 네. 이렇게 그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쨌건 지금 약간 법이나 이런 거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이야기들이 뜨겁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다뤘던 미너즈 사태도 그렇고. 어쨌든 그 예전에 대선 전이랑 약간 지금 총선 전이랑 여론을 비교해 보면은, 대선 전후로는 약간 그때 주식시장도 막 열기가 뜨겁고 막 그 코로나 전후로. 네. 그 다음에 뭐 어쨌건 코인도 막 그래서 약간 그런 트레이딩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트레이딩 시장도 약간 좀 침체적인 분위기고, 그때 비교해 보면 약간 지금은 코인 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 NFT 붙으면 다 사기꾼 이러니까, 이런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그 규제에 대한 이미지가 네. 규제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약간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와도 사실은 막 그때는 막 뭐 자꾸 이런 거 거래하는 거 규제하고 이러면 뭐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사실 별로 반향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네. 지금 오늘이었나요? 어젯밤이었나? 막 그 권도영도 저기 미국으로 지금 송환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이 크립토 섹터 자체가 그냥 잠재적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은 너네 일단 뭐 규제 받는 거 뭐 너무 당연하고, 규제를 하는 거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쪽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런 그 업계를 살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약간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있어요. 이 규제 방향은 뭐냐면은 투자 상품의 종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투자 상품의 종류를 단지 늘리는 거고 탈중앙화랑 상관없고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하는데 소액 투자도 되게 제한되잖아요. 뭐 조각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소액 투자인데 소액 투자가 일단 안 되니까 그런 상품군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ETF도 그 장외에서 막 불안전하게 거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그 거래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다 이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떠한 문화, 뭐 거버넌스를 가진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그냥 투자 상품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이나 아니면 그 자본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그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기린 씨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정도로 지금 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느 선에서는 좀 누군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손도 놓고 있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진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섹터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범죄자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제도권에서 잡아주고 뭐 너네 뭐 이거 찍먹이라도 그냥 먹을래? 뭐 이렇게라도 명확하게만 제시를 해주면은 그 안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탈중앙화 싱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잘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움직임조차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게 그 탈중앙화라는 게 사실 말뿐이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다 잡혀가고 계시니까 장 선생님도 지금 형님, 장 선생님 아무튼. 그 둘 다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장봉자오. 장봉자 새끼. 뭐 그렇고 뭐 지금 뭐 샘 뱅크먼 프리디도 그렇고 뭐 업계 거물들이 막 지금 저기 하고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언급이 크게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준 국힘 쪽에서 나온 거 중에서 재밌던 게 그림자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냐. 이제 이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뭔지 알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법령으로 꼭 나와 있지 않더라도 금융위나 금감원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그런 데에서 블록체인 업계 쪽에는 사실 상당히 좀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분명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네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말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게 여당 쪽에서 나왔다는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걸 사실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수렴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쨌건 이 명시된 거를 기준으로 최대한 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 다 명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지켜줘도 좀 업계 쪽에는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 그림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규제할 그런 게 규제를 애초에 안 했어요. 그게 불법 허용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금감원이 뭐 그런 데서 이제 은행에서 막 싫어해가지고 계좌를 안 터준 건데 이걸 정부가 이제 우리 이제 허용할게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기업들 그럼 이제 은행 계좌 터줄게 이게 될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게 애초에 그게 될 거였으면은 진작에 됐지 뭐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게 은행에서 막 휙휙 태도를 바꿀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공약이면 아예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첼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려면 국가가 뭐 보증을 해준다. 뭐 계좌를 텄을 때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뭐 이 회사가 뭐 피해를 받아도 국가가 뭐 보증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구체적인 좀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 있는 좀 공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물린 분들도 많고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에는 이 지금 스터디가 아마 완벽하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솔직히 위너지 코인도 지금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깨끗하면은 AMA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의혹이 계속 이제 무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거를 그 명확하게 규제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한폭탄들이 좀 많은 거라서 그래서 지금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쓰는 게 다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문화는 뭐냐면은 다 증권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금융사에서 시작해야. 그러면 어쨌든 금융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그 금융사한테 뭐 메타마스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조각투자처럼 이제 아예 딱 그 가두리 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출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세판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코인들 업체들한테 계좌를 터주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다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진짜 금융권처럼 할 사람들만 이제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마 재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승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국가가 승자인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금융사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 제도 내에서 이제 금융상품을 이제 그 뭔가 토큰 형태인 것들을 추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업권법 수준에서의 이제 판도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웹3의 시대가 올 것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웹3 시대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이게 특검법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타격을 받는 회사는 일단 거래소가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ETF 승인된다는 거는 증권사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그 계좌를 열기 위해서 K뱅크에 새로 가입하고 또 크립토를 해서 보면 되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는 이미 가지고 그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창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은 증권사가 이제 혜택을 많이 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지갑에 대한 규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기린 씨가 얘기했던 이제 익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 지갑을 이제 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자들은 이제 되게 좀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왜 증권사에다가 비트코인 안 넣고 왜 개인 지갑으로 넣어? 수상해? 이런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증권사가 더 안전한데 왜 너 그렇게 빼가려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을 왜 빼려고 그래? 은행 분은 안 좋은데 왜 현금을 빼려고 그래? 뭐 현금이 뭐 안전해가지고 은행이 망할까봐 뭐 장롱에다 넣어놓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 머스크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나는 우리 회사에서도 쓰겠다. 우리 기업에서도. 그래서 막 사가지고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만약에 딱 이상적으로 이 공약들이 전부 다 실천이 된다면. 뭐,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승인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뭔가 그 트레이딩에 따라서 뭐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쓰임새가 뭐 있고, 뭐 그걸로 뭐 나중에 다른 증권도 살 수 있게끔 하면은 되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그냥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냥 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근데 토스 증권에서 가입하면은 주식 주잖아요. 뭐, 주식 한 주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 팔고 뭐 사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3 뭐 기관 없이 이거를 뭐 피어투피어로 뭔가 이제 결제를 하거나 이럴 때 뭐 활용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증권사들이 하는 거기에 이제 뭐 포인트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죠. 넥슨이 비트코인 왕창 사두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지금 넥슨 지금 코빅 매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좀 안 되겠고. 참고로 게임사는 여기에랑 상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금융사. 그쵸. 금융사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이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은 이제 금융사가 이제
영향을 이제 받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일반 회사에도 계좌를 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넥슨 같은 데서 일단은 기업에서 그 튼다고 해도 그게 금융사 처음에는 금융사가 먼저 이제 왜냐면 금융사는 이미 최고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사가 보안이 안 좋다가 아니라 금융 상품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한테 열어주고 국가 시스템이 그래요. 안전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준하는 대기업들한테 열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뭐 처음부터 뭐 이제 블로킹해서 이제 법인 계좌 열어가지고 뭐 트레이딩 하게끔 그렇게 안 놔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국힘은 살펴봤고 민주당 쪽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공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못 믿겠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궤가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ETF 승인을 얘기하면서 장외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주식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뭐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뭐 풀겠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과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잘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잘 작동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말은 돼요. 네,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우리 비상장 주식 장외에서 거래하잖아요. 증권사 외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코인 쪽은 민주당이 잘하긴 잘해요. 네. 정말 그 남국이 형님이 학습을 많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되게 잘하고 그리고 그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뭐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추진력도 있잖아요. 특검법을 이미 추진을 한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국힘보다는 확실히 네, 제가 민주당 그쪽에서 나온 것 중에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생태계 자정작용 강화 이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자정작용인데 법으로 자정작용을 한다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것들이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돼?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야 너 자정해. 너 스스로 반성해라. 이거 약간 이게 좀 묘한데 단어가 선정이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진실의방 같은 거 만들어 놓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아무튼 어쨌건 이게 그 업계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한다고 되는가? 뭐 아무튼 뭐 어쨌건 그래서 자정작용이 되면 다행이니까. 네. 근데 이게 자정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닥사가 그런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닥사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막 그렇죠. 서로 막 그 상장 폐지했다가 막 상장시키고 막 제가 배신한 거다 그러면 규정에 뭐 없다 이런. 아니 닥사 지금 뭐 모이긴 하나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요새 좀 저도 많이 스탠스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저도 강한 탈중앙화 뭐 저런 국가 뭐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뭔가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하여튼 간에 뭐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랬는데 맨날 사기꾼들만 판치고 이게 애매하니까 들어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막 이런 게 있는 만큼 뭐 국가가 뭐 좀 이렇게 뭐 찍먹이라도 뭐 블록체인 짜 껴가지고 뭐라도 이제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이제는 진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기로 아예 그 사기꾼들이 좀 나가서 뭔가 장이 꺼지더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 속아내서 좀 깨끗한 판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뭐 개방형으로 이제 나아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이제 보여져요 요새는. 그래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금융권 뭐 ETF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블록체인이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자정작용을 이제 유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닭살을 모아놓으니까 자정작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부가 나서가지고 지팡이라도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은 뭐 그거 보고서는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알아서 이제 자정작용을 하겠죠. 그런 취지가 아닐까. 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뭐 100년씩 때린다 이러면은 알아서 뭐 좀 속된 말로 알아서 기잖아요. 그러면 자정작용이 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막 코인 상장했다가 폐지했다가 막 뒤통수 때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선도부를 이제 둔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이
솔직히 좀 많이 해먹잖아요. 네. 증권사들도 많이 해먹고, 증권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 증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거래소들이 함부로 못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일례로, 업비트가 독점하니까 수수료를 무료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자동작용. 그러니까 선도부가 이제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잘해야지 고객을 끌 수밖에 없는. 자기 혼자서만 막 코인 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형님들 속에서 이제 이 눈치 보이는. 그러니까 양아치 세계에서 좀 약간 경찰 이제 앞에 두고서는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따. 그러니까 빠따를 들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좀 여야가 그래도 이 시기만큼은 관심을 이제 이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기복이 있군요. 네. 한편은 뭐 이게 안 지켜질 걸 알면서도 기대는 하게 되는 좀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당의 그 공약은 잘 살펴봤고 한 줄 논평으로 또 마무리해볼까요? 그래도 소설이 아니라 수필에 가까워지고 있다. 좋네요. 네, 맞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예전보다는 저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문제지. 저는 그냥 뭐 어떤 공약이든 지금보다 나쁘냐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건 아닌데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좋으니까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아니 갑자기 아까 선도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 이제 권상우가 네. 그 상대 선도부 대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정자격이 뭐가 됐건 업계에서 이게 서로 이게 좀 서로 의견을 내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선도부가 엎드리고 우유 누가 던졌어? 제가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도부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뭐 착한 그때 권상우 요새 그렇습니다. 조금 한줄 논평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요새 길버님이 좀 한줄론평이 예전에 맛깔났는데 요새 연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아니 연기보다도 예전에는 사실 두 분 말씀하실 때 계속 한 줄 논평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맞다 한 줄 논평 해야지 하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줄 논평 때는 제가 좀 더 신경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안 되는데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편하게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 338화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재밌는 정의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